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교구 소속의 김문수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후 5시에 미사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꼭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아직 이 좋은 축제를 짧게 마감하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 전에 2017년 12월 달에 1차 세미나 때 제가 군산 눈동 성당에 대한 수리 연구,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성당이 시작이 되어 왔는지 물리적인, 건축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숨이 차는 아래 막 내렸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은 해에 등록문화재 677호로 2017년 4월에 이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성전 신축기와 더불어서 건축허가 신청서가 등록문화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성당 중에 그 한 성당 내에 두 가지 품목이 등록문화재로 된 것은 이 눈을동 성당이 유일합니다. 아무튼 이제 곧 이제 100여 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정리하게 되면 큰 성과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제가 건축물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성전 신축기와 함께 도면 자료 이런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비교 검토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송 교수님께서는 또 지역 대학에서 후배 양성을 하시고 계시고, 또 군산의 근대 건축물에 대한 연구 대가로 이렇게 많은 연구 업적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아마 저는 이제 전체적인 것 앞에서 크게 토론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밝혀져서 크게 어떤 궁금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군산 지역의 성당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성전 신축기를 보면, 물론 1955년이라고 이제 날짜가 연도가 써여져 있지만 1955년 이후에 형성된 자료도 같이 뒤에 덧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면과 함께 자세한 그 시공에 대한 그림들,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허가 관련 기록에 있어서 특히 자료지 66페이지 또 166, 77페이지에서 보면 당시 그 서약서, 계약서를 보면 도로 개설 시 계획된 그 구성당을 도로가 나면 성당을 이제 철거한다는 어떤 이제 약속으로 이제 서약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황당한 약속을 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서약을 했을까? 분당 시민께서 당시 정말
서정수 스님이신데 이렇게 무대부이실까? 아니면 이 서약서를 또 추인한 군산시에서는 주목구구 행정인가? 아마 이런 점들이 아주 의구심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당이 허물어지지 않고 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분율동 성당이 이제 원형에 입각해서 다시 복원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미완된 부분은 사제관이에요. 그래서 원형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사제관과 제단부입니다. 두 가지 크게. 그래서 제단부에 보면은 과거에는 아치에다가 그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복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도 깊이 아마 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제관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원형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등록문화재에서도 추후 수리 시에는 원형 복원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제관이 외부에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현재의 사제관은 원형 복원이 되어서 증축 부분은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당시의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죠. 아마 이런 점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또 이제 송 교수님께서 좋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이제 여러 성당을 또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전 신축부에 버금가는 자료가 또 있어요. 논산 부창동 성당인데 그 부분은 1961년에 부창동 성당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곧 제가 이제 발표할 논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좋은 자료들을 송 교수님한테도 또 관계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장님이랑 또 시설도 보러 가셨고요. 우리가 또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합 토론이라는 것은 발표한 것을 확인하고 또 보완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에 관해서 일단 토론자가 있어가지고 토론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에 미진한 거나 궁금한 걸 일단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김문수 신부님이 아주 미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질문을 하고 가셨고요. 한 분도 질문자가 계신데 우리 조동용 의원님께서 먼저 오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저는 이제 수송, 미장, 지곡동, 그다음에 이쪽 중앙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출신 도의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제가 또 마침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 포함한 건설 분야까지 함께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같은 상임위원회 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동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 토론을 요청했었던 건 특별히 박서재 대표님 관련된 내용 토론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장소와 장소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문을 보고 처음 알게 됐고 내용 자체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들동 성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개념과 기본적 시각을 소개해 주신 측면에서 보면 완벽했다고 봅니다. 특히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간략한
첨언과 함께 작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 건축가는 오래된 것은 모두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축적이 아름다움과 반드시 직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시간의 축적 자체 그 자체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온 이야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나 도시를 물리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교육공간은 자신의 유년 시절 또는 학창 시절을 매개하는 추억의 장소이기 마련이고 전라가면과 같은 곳은 조선시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즉 건축물이나 물리적 대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행위들이 오랜 시간의 축적과 결부되면 한 개인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축물이나 특정 공간이 물리적 사물은 인문학적 선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둔일동 성당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둔일동 성당은 종교 건축물인 동시에 군산지역 초기 카톨릭 유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이며 수많은 지역 주민의 삶의 편린이 담겨있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987년 둔일동 성당에서 5.18 관련 영상을 보면서 사회와 역사에 분노감을 갖기도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박서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장소감의 개념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박제화된 화석이 아니고 시티라이트와 같은 경박한 상업성이 아니고 역사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면서 장소감을 지닌 공간과 건축물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둔일동 성당을 바라볼 때 지녀야 할 일종의 덕목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둔일동 성당을 이해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관건은 장소성을 지닌 문화재를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 나가고 또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문제로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만만한 과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 긴 호흡으로 이 둔일동 성당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의견은 이곳이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간이 아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 활동가와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소감의 핵심 의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둔일동 성당 사제회 또 이 신자들만의 모임으로 이걸 구성하지 말고 앞으로 지역 공동체 기구를 구성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지역 주민의 것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동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계획 안에 둔일동 성당을 포함시켜 내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둔일동 성당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활성화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면 건축물 보존이나 원형 보존, 관광자원으로서의 건축물 수립 체계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종교와 주민 간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간 주민들과의 자산이 될수록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둔일동 성당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건축물 신축 계획 과정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건축물을 없애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하고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곳이 그런 등록무자재로 된 마당에 앞으로 이 공간이 조금 더 시민과 또는 외부 관광객의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 들어오는 진입 도로에 대한 새로운 정비 계획은 한편에 고민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 내에 이 도로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여기 와서 다시 성당을 외벽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써 주셨는지 또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홍 선생님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가 둔일동 성당의 그 역사적 가치와 앞으로 갖고 가야 될 미래의 가치가 함께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동영 의원께서 현실적으로 등록문화재가 공공자산인데 이 공공자산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좋은 안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박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코멘트 할 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참 이게 열심히 이제 조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구해서 질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책을 이 장소감하고 장소성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 렐프의 책을 다 읽고 쓰신 것처럼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질문자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도의원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위치 때문에 몇 가지 저도 이제 군산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제안이나 당부 이런 거를 좀 드린다고 하면 여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요. 군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지속 가능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벌써 10월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덥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발전을 계속하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가 지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라는 거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많이 거론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한국 사회는 특히나 발전을 해온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용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발전을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도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발전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성을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양한 지역 기구들을 공동체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리고 물어보면 전문가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특히나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문화나 건축 분야 쪽에 있어서는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몇 번 그냥 공연 몇 번 만들어봤다고 전문가라고 나서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라는 그 규정과 인식 그리고 기준이 군산시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명확하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민들과 또 여기 성당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뭐 그냥 돌 몇 번 쪼개봤다고 여기 와서 전문가라고 둔일동 성당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둔일동 성당의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이거 역사적 가치에 맞게 건축을 하고 복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발제하신 분이 4분 계시는데 혹시 발제 시간에 미처 못했던 얘기라든가 논문에 못 담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이 조일동 성당의 특징이라든가 좀 발전 방향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한번 논문 쓰실 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든가 뭐 느껴지는 게 있었다든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예, 둔일동 성당이 군산 지역의 첫 성당으로서 자리매김되었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장소성하고 공동체성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둔일동 성당이 둔일동 성당 하나로만 그냥 존재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쪽 주변과 이제 연관이 역사적으로 장소적으로 더 연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도 더 이렇게 연관이 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군산 성당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교우촌들의 역사 그것을 함께 이 둔일동 성당과 연관지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그 역사 문화적인 것을 탐방하는 그런 순례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그런 교우촌은 아니지만 어떤 대표적인 그런 곳들 이제 점촌 특히 점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 둔일동 성당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순례길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하면 이제 꼭 둔일동 성당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런 의미로 역사 군산 지역의 어떤 천주교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체험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간중간 교우촌 중요한 것들을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걸 좀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순례길이 아니더라도 함께 그 연장선상 안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더 앞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둔일동 성당의 성전 신축기와 이제 그 건축 허가 관련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김문수 신부님께서 뭐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경우에도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데 비해서 실제로 50년대, 60년대 군산의 역사에 대한 어떤 조명, 그것의 어떤 가치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뭐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밝혀질 수 있고 연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도로와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1962년에 이제 건축법이나 그 도시계획법 같은 것들이 우리 손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그런 전환기에 있어서 당시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계획이나 그 법률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봤던 그런 어떤 그 중간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한 군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종교 문화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그 흔적들, 또 그러한 어떤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어떤 그런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장소들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앞으로 또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진주아 씨 할머니한테만 고마움을 느낀다,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그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많이 그 전언을 얘기해 주신 홍성호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비문을 발견해 주신 조종환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사진을 제공해 주신 김용진 어르신의 넷째 딸님의 둘째 아들, 지금 저 앞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김영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김영채 선생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신자들한테. 예. 물론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가 좀 부족해요. 성당 우리 신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초기 교적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세례대장을 또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많이 자료가 부족합니다. 군산 이 천주교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바위 성당에도 좀 있고 다른 곳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 수집을 갖다가 해놓는 것이 앞으로 군산 천주교의 백년사를 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기증을 해서 이 군산 천주교에서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보관을 하고 연구자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은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연구자로서 저는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너무 앞질러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관련된 말씀이니까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념비가 지금 팔마산 중턱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나뭇잎으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발견된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전혀 그 어떤 안내판 표지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발견되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이제 좀 뭔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말씀도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이분에 대한 이제 또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검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일에 비문을 갖다가 옮긴다면은 그 비문을 옮기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11년 동안 당신 돈 4,000원, 그러니까 당시 집값으로서는 8채 값을 내셨거든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문과 똑같은 비문을 이 천주교의 내에다가 세운다랄지 또는 군산 개항장 거리에다가 세운다랄지 제 생각입니다. 좀
넘어서는 얘기일지도 몰라서 조바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발표를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에 가면 백비가 있어요. 비석에 글씨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박수량이라는 사람이 백비예요. 그 사람이 이제 조선 전기 명종 때 관리인데요. 청백리로 이름이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렀어요. 저 사람은 비리가 많다. 그래서 임금이 조사해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너야말로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썼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임금이 비석을 줬어요. 그 비석이 백비예요. 너는 너무도 깨끗하니까 아무 글자도 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박수량 묘소를 가면 진짜 백비가 있어요. 그리고 장성 군청 그 뜰 안에 백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걸 모조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 비석을 뭐 옮기냐 어떠냐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이제 발표자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는데 끝까지 오래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궁금하지 않은 제안 사항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예, 한 말씀 하시죠, 조정 기자. 어떤 발표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홍종식 선생님이 군산에 오셔서 그 만동투점인가요? 우리 저 김동 박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명이 그 일출정이 나오거든요. 아까 기억하세요? 일출정. 예, 일출정. 예. 아까 거기 나오는데 그 일출정이 그 당시에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중에 다른 분이 한 얘기인지 그게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 만동투점이 저도 지금 그 이번에 군산시에서 저기 받아가지고 지금 토론회 전에 그 저 군산시장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옹기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잠깐 그걸 뺐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일출정이라는 지명이 30년대 초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총종 선생님이 거의 가게 헬직에는 후권 피탈 당한 지 3년 후, 그러니까 한 1903년, 아니 1913년 경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부시장, 시장도 가기 전이에요. 거기에 지금 옹기전 그때부터 있었던가 봐요.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여러 가지 볼 적에 조선 사정으로 볼 적에.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그 홍종식 선생님이 그 영동에 하시기 전에 일출정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출정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홍성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일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뭐 그분이 오셨을 때 거기가 일출정이었는지 그것은 이제 다시 제가 검토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평폴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진 어르신이 노정에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 노정에서 팔마산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노정이 또 없어졌어요. 그 바로 직후에. 예. 그 일출정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 용어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예, 기자님 말씀대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번. 예. 예. 제가 한번 뒤임 신부님 이복 신부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원희복 선생님. 마이크요? 네, 됐어요.
마음맞도 않고 가려다가 아무래도 그것이 공적인 거라서 기록이 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43년 전에 여기 보좌신부로 왔다가 40년 후에 여기 다시 본당신부로 왔다가 병 들어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제가 보좌신부 할 때 이 앞에 중앙국민학교가 1부, 2부로 있었습니다. 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0명 남짓한 학생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앙국민학교가. 그럼 어차피 이제 이 둔일동 성당도 문화재가 된 이상 이것은 천주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산 주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이상 여기도 뭐 기득권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화재 된 이상.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중앙국민학교 이 학교 언제 없어질 겁니다. 아니면 새롭게 변하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 학교가. 그러면 틀림없이 이 성당도 그렇고 저 학교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도 공공이고 저기도 공공이니까 앞으로 뭐 도심 재생 산업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 성당과 이 중앙국민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이 군산을 위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성당이 문화재가 돼서 이제 공공성이 강하니까 그 종교성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강구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누가 또 한 말씀 하시려고 아닌가요? 시장님 노래 앉아 계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계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역사사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밑에 문화관에서 교황 강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번이나 개인이 성당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이건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뭐 기독교 문화라든가 기독교 역사라든가 이런 강의도 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여기 오실 분들은 종교 관련 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뭐 체험 영상을 어떻게 한번 해본다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김요셉 선생님이신가요? 김병희 요셉 신부님께서 회사 해주시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병희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둔일동에 온 지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정신이 없네요. 뭐 이렇게 많은가. 일단은 이걸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고창에 부임이 됐습니다요. 그때 주교님이 저에게 고창에 순교자 한 분이 계시는데 성지를 한번 개발하라고 보냈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무덤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강수 군수님이 무장 출신이셨어요. 공움.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 인사하러 가서 저 이렇게 됐는데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그 지역이 고향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저는 군수님을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했어요. 아까 그 박서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성지 개발은 시민하고 함께 가야 되고 군이나 시하고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신자들도 배고파요. 당연히 여기에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오면 고창에 밥은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가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복권자도 술 한잔 먹고 가기도 하고 장어도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고창도 좋아지고 성당 측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를 우여곡절끝에 향토문화 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떠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신자들 중에 10명 중에는 8명이 고창을 가면 거기를 들리게 되고 선운사를 가게 되고 또 밥비랑 또 장어를 먹고 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가 달라진 거죠. 아마 오늘 하는 저희들의 작업도 아마 그런 작업의 일환인지도 모릅니다. 권희복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 등록문화재를 추진하셔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요, 고산성당에 있었습니다. 고산성당은 잘 아시다시피 돼지성당이 있는 곳이죠. 거기는 한강 이남 2번째 성당이고 거기는 국가문화재죠. 그 성당 뒤편에 있는 사제관 복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발령을 받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군수님한테, 완주 군수님한테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고산 지역에는 아까 시민님 말씀하시는 점촌공소가 56개 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공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연세들이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공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공소지역을 찾아서 표지석이라도 좀 놓읍시다. 군수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 사이트에 요즘에 바코드 있죠. 바코드로 찔러서 위성 GPS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와게 됐네요. 여기가 왜 제가 여기를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들어보니까 하느님이 저를 여기를 보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발제를 하셨던 이영철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지구장 시민님 계시는데 점촌을 연결하는 성지순례길도 아마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 또 시의 협조를 얻어서 점촌 공소에 표지석을 놓고 GPS를 이렇게 해놓는다라면 그 장소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겠다라는 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해놓으면 한 10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면 신자들은 반드시 걷거든요. 신자들은 반드시 거기를 가봐요. 그렇게 되면 뭐 밥은 먹고 가겠죠. 그러면 시도 좋고 아마 우리 쪽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장 시민이 계시는데 한번 시민들하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민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와서 한 달 반 조금 지나고 나서 본 게 성당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항상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성당은 언제까지 신자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권 시민님 말씀처럼 사실은 시민에게 이미 개방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료보관이에요. 자료보관을 도대체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김원수 시민님 발제하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성당 제도는 여러 번에 고쳐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인 것은 그 오래된 건축물들은 전부 다 원복원입니다. 다시금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그에 맞물려서 사제관 자리가 모든 자료, 어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당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관해야 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게 아마 사제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사제관도 개방할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불편할까 봤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관광객들은 제가 신분인지 몰라요. 근데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화장실 어디 있냐고. 근데 이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필요한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열어놓지만 사무실이 쉴 경우나 할 때는 사정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어디예요? 근데 여기 화장실 아니면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은 이 근방에 없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곳에 왔다가 화장실도 못 보면 금방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상이 별로 안 좋죠.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시하고 협의해서 공공 화장실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신다라면 시에서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관광객들한테 개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하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 성당이더라고요. 군산 관광 코스 중에 맨 마지막이 성당이에요. 이 성당의 앞에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영광여고가 있고 또 유치원이 있으니까 맞물리는 거예요. 트래픽 때문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는 사제관 자리가 때에 따라서는 한 1층이 140평 되니까 그것도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에요. 이것은 요즘 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서로 돕고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는 시민들하고 또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살아갔죠. 오래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말보다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저희들에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여기 성당 문화재 이쪽 관련자들하고 회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그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제 의견을 발표해서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달 살아본 결과 필요하구나. 화장실 가는 거 필요하고 주차장 가는 거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혼내지 마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희생도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빵도 없이 커피도 없이 잘 참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랫동안 논문 이렇게 연구하시라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성하고 오늘 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